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원장님들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2학기 부모 상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선생님들 이미 부모 상담이 진행이 되는 어린이집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빠르면 10월 달에 그리고 11월에 거의 대부분이 2학기 부모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2학기 부모 상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선생님들? 지금 부모 상담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부모 상담 진행 중인가요? 네, 참고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만날 때, 상담할 때 이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학기 부모 상담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먼저 평가 지표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부모 상담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 지표 2-4에 가정 및 지역 사회와의 연계에서 보면 2-4-2에 평소 가정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고 또 정기적인 개별 면담을 통해서 가족을 지원한다. 이 지표에 보면 모든 영유아의 부모와 연 2회 이상 개별 면담하고 주요 면담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기록물로 우리가 평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정기적인 개별 면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정기적인 개별 면담 연 2회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거의 대부분이 1학기 초, 그 다음에 2학기 말 이렇게 해서 우리 학기당 1회, 그래서 2학기니까 1년에 2번 이렇게 개별 면담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개별 면담을 할 때는 개별 면담을 하는 날짜, 그 다음에 대상, 그 다음에 면담자, 그리고 면담 내용, 이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 면담 일지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부모 면담이 상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 상담은 대면 상담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이 직장 문제라든가 또는 건강 문제라든가 그래서 대면에서 상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대면 상담이 아닌 유선 상담으로 상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모 상담에 대해서 면담이라는 제 영상 자료에서 아주 자세하게 올라가 있어요.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그리고 선생님들의 어떤 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참고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을 만나면 아주 다양한 특성을 가진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특성에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과 어떻게 면담을 해야 되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 또 영상 자료도 올라가 있고요. 또 부모님과 상담을 할 때 우리 선생님들이 의사소통을 할 때 사용하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언어들을 좀 더 보육 전문가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상담해 주세요라는 그런 영상 자료도 올라가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상담할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부모님들이 선생님들과 상담하면서 기억에 남는, 부모가 꼽는 기억에 남는 상담 베스트 이 자료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면 상담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2번, 우리가 1년에 2번 이상 개별 면담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 면담을 1년에 2번 이상 계획이 되어져야 된다. 그 정기적인 그런 면담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되어진 우리가 정규 상담은 1학기, 2학기. 그래서 1학기 학기 초의 상담은 주로 부모로부터 정보를 듣는 상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학기 초에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등원해서 입학하고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영유아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기 위해서 우리가 1차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1학기 초 상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부모로부터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그런 상담이 되어져야 되고요. 2학기 상담은 또 다릅니다. 여러분들 2학기 동안 또 우리가 1학기, 2학기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아이들과 선생님이 생활을 하잖아요. 일상생활과 그다음에 놀이와 이렇게 전반적인 1년 동안의 아이들의 생활에 관련된 이야기를 부모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학기 말 상담은 1년간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활동한 활동 결과물 그리고 작품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쓰셨던 관찰 일지 또 우리가 검사를 했다라면 검사에 따른 어떤 결과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이 우리 부모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면담 당일날, 우리가 상담 당일날은 영유아들의 어떤 활동 결과물이라든가 또는 관찰 일지라든가 또 포트폴리오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역별로 좀 정리를 해서 부모와 함께 보는 것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또 되게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2학기 말 상담 또 중요하게 여기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1년을 정리하는 의미, 그리고 1년 동안에 아이들이 어린이집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부모에게 들려주는 것도 있지만, 또 어린이집 차원에서는 우리가 내년도에 우리가 연령 진급이 됩니다. 또 내년에 아이가 이 어린이집에 재원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기관으로 갈 것인가, 이런 상황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2학기 말 상담에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는 2학기 말 상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부모님들은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과 상담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할까요? 바로 양육이라든가 교육 정보 이런 것들을 기대하게 되고요. 또 우리 아이가 1년 동안 어린이집에서 잘 적응했는지, 잘 생활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또 알고 싶어 합니다. 또 또래 감각은 어떨까? 네, 우리 아이가 아직 좀 사회관계가 원만하게 아이들하고 또래 관계가 형성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자, 우리 2학기 때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모님들 또 기대감이 있습니다. 또 부모님들은 또 선생님들한테 칭찬받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 집에서 또는 어린이집을 보낼 때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고 또 아이를 양육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는 어떤 칭찬 이런 것도 듣고 싶은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은 선생님으로부터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네, 존중받고 싶어 하죠. 우리 선생님들은 또 반대로 부모님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자, 상대적인 것 같아요. 네, 부모님들은 교사한테 존중받고 싶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 아이가 1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우리 아이 강점, 또 우리 아이 어떤 특성, 네, 이런 것들을 선생님의 입으로부터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2학기 상담에 이렇게 임해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이제 상담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담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 안내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담을 위한 기초 설문지 이런 것들을 부모에게 발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는 또 반별로 상담 일정표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선생님은 우리 반 아이들에 대한 상담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상담 일지도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상담을 하기 위한 그 준비로서는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관찰 일지라든가 또 우리가 얘기하는 포트폴리오라든가 아이들의 활동 결과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개인별로 우리가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모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이집에서는 일주일 정도의 어떤 상담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좀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뭐 이렇게 해서 뭐 부모 상담 주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모님들을 맞이하는 또 상담을 하는 주간이라는 그런 어떤 환경 구성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게시판에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교실에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상담을 이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 기간에 상담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 상담 진행하는 동안에는 우리 선생님들의 어떤 태도라든가 또는 복장 이런 것들에 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상담이 다 끝나면 상담 결과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또 우리가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상담 계획을 우리가 이제 수립을 해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 상담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상담 일정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지겠죠. 우리가 연간 계획에 따라서 이제 1학기 상담이 끝났으니까 2학기 우리가 11월 달에 뭐 11월 첫째 주 또는 둘째 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담 일정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획을 하고 부모님들한테 상담 안내문을 적어도 2, 3주 전에, 그리고 기초 설문지를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있겠죠. 상담을 위한 일지, 그다음에 영유아 관련된 자료, 상담을 할 수 있는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상담을 위한 뭐 동료 장학이라든가 뭐 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그 동안에 좀 참여하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 교실에 상담을 위한 공간을 구성을 해야 되겠죠. 뭐 테이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준비를 해줘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안내문, 그다음에 상담을 위한 기초 설문지, 뭐 질문지, 자, 그다음에 학급별로 상담 일정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특히 2학기 상담을 위해서는 우리가 1학기에 비해서 진전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1학기 상담을 했을 때와 2학기 상담하고 우리가 분명히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유아를 놓고 볼 때 진전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부모가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또 생활 습관이라든가 기본 생활 습관, 그리고 어떤 행동 변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자료 중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쓰는 관찰 일지. 그래서 1학기 때는 우리가 또래 관계가 이렇게 했는데 2학기 때는 또래 관계가 이렇게 변화되어 왔고, 또 1학기 때 일상생활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2학기 때는 이런 변화가 있었고, 이런 어떤 관찰 일지라든가 또는 체크리스트 자료, 그다음에 활동 작품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술이라든가 수라든가 또 언어 활동에 관련된 뭐 워크시트라든가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해서 우리가 영유아의 발달 변화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자료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객관성을 높일 수가 있고요. 또는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아, 선생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우리 아이의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는구나라는 이 교사의 어떤 전문성 역량을 부모에게 인식시켜주기 위한 그런 어떤 자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언어 능력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읽기라든가 쓰기라든가 또 문장 표현 변화라든가 또 어떤 수리적 사고 능력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런 것들이 우리 영아에게는 안 되겠지만 유아에게는 필요하겠죠. 그리고 놀이와 사고를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진 또는 뭐 영상 또는 포트폴리오, 뭐 기타 등등 일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담에 필요한 그런 자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만 5세반이다라고 하면 이제 곧 몇 달 있으면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5세반의 아이들을 상담할 경우에는 이 아이가 초등학교 가서 초등학교에 적응하고 잘 다닐 수 있는 학습 준비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학기 상담 내용은 우리가 1학기, 2학기 통틀어서 1년 동안 우리가 어린이집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1학기 때 학기 초에 상담을 했던 그런 내용과 또 1학기 때 아이가 생활했던 그런 어떤 내용과 비교해 봤을 때 변화된 점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변화된 점이 있습니다.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점을 중점적으로 상담해야 됩니다. 여기서 변화된 것은 우리가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신체 발달이라든가 정서, 언어, 인지, 사회성, 우리가 어린이집 표준보육 과정에 의하면 뭐 기본 생활이라든가 의사소통, 자연탐구, 뭐 사회관계,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간혹 우리가 학기 초에 비해서 2학기가 되어서 변화가 되긴 했는데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행이 되어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학기 때는 정말 정리를 잘했던 아이인데 2학기 들어서서 정리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점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간혹 상담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렇게 상담이 되어지다 보면 이유를 알 수 있겠죠. 예, 동생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아이가 퇴행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아이가 어떤 행동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후에 지도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상담 내용으로 다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또는 집에서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지도하거나 또는 다음 해에 연기할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예, 2학기 상담에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는 이거 부모가 이외에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전 조사를 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상담으로 이루어지면 됩니다. 2학기 상담 과정은 제일 먼저 인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영유아의 일상생활 경험 이야기로 먼저 라포를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1학기 때 상담했던 내용을 좀 회상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영유아
영유아의 변화된 점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 공유로 우리 신뢰감을 좀 더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 객관성을 높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우리 이 아이를 위해서 실천 가능한 그런 어떤 지원 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수립해야 되고요. 그리고 상담 내용을 요약하고 그리고 정리를 하고 기록을 해야 되죠. 예, 그리고 상담을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학기 상담 과정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사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인사를 해야 되겠죠. 물론 이거는 그날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균이 어머님 안녕하세요. 주차하는데 혹시 불편하시진 않으셨어요? 아니면 엄마가 일부러 내 직장을 다니는 엄마가 예, 상담에 예, 지금 참여했다라면 어머님 오늘 직장을 어떻게 휴가를 내고 오신 건가요? 네, 상담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영유아의 일상생활 이야기로 해서 좀 라포를 좀 형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오늘 균이가 학명이에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주면서 같이 놀자고 했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 균이가 학명이랑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라고 해서 일상생활에 관련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가 라포를 형성해 주는 게 좋겠어요. 나 오늘 균이가 네, 지금까지 먹지 않았던 오늘 멸치를 먹었어요. 네, 오늘 많이 먹지는 않았는데 딱 2개 먹었는데요. 앞으로 또 멸치를 더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최근에 일상생활 이야기를 좀 들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1학기 상담 내용을 회상해 보는 겁니다. 자, 우리 1학기 상담에서 균이가 자신의 요구를 말로 표현하고 또 친구 관계에서 서로 도우면서 사이좋게 지내도록 지도하기로 했는데 어머님이 보시기에 균이가 변화된 점이 보이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1학기 때 상담했던 것이 우리가 토대로 한번 회상을 해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영유아의 변화된 점에 대해서 정보를 또 공유해 줘야 되겠죠. 네, 균이의 언어 표현과 또래 관계를 관찰을 하고 또 균이가 또래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제가 지원했고 또 노력하였습니다. 요즘 놀이할 때 그래서 친구들과 놀이할 때 양보도 하고 또 나누어 주기도 하면서 잘 놀고 있답니다라고 해서 1학기와 다르게 변화된 점을 이렇게 정보를 공유해 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실천 가능한 지원 계획을 또 수립을 해야 되겠죠. 네, 우리 만 3세로 진급하게 되면 균이가 또래 관계와 의사소통 능력은 정말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다른 사람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돕고 또 다른 사람의 감정이라든가 행동에 반응하도록 지도하고자 합니다. 집에서도 부모님이 우리 균이의 감정 표현에 모델링이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집과 가정이 서로 연계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이 또 궁금한 내용, 또 부모님이 또 질문하는 내용, 또 우리 이런 것들을 또 상담이 또 되어지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상담 내용을 요약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부모님하고 상담했던 내용, 그래서 정서 표현은 우리가 사회성이나 언어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야 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균이가 친구들과 함께 잘 놀 수 있도록 또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가 놀이 경험을 통해서 아이가 언어 발달이 이루어지고 또 사회 정서 발달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고 또 내년에 또 담임 선생님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지금 내가 담임이지만 내년까지도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연계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말을 부모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학기 상담에서는 연령을 진급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린이집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갈등하는 부모님에게 안심하고 이 정도면 우리 아이가 이 어린이집에 계속 다녀도 되겠다라는 그런 신뢰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모에게 들게 해주는 그런 상담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이제 어머님 상담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이 함께 도와주셔서 우리가 균이가 이렇게 많이 1년 동안 성장하고 또 발달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도와주시면 우리 균이가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담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모범 답안은 아니고요. 이게 어린이집마다 이렇게 중간중간 우리가 이제 양념이 들어가도 괜찮아요. 단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중요한 거는 객관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2 학기 상담 자료는 우리가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 영유아 발달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유아가 선호하는 놀이 형태, 또 친구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찰한 관찰 내용, 이런 기록, 우리 관찰 일지 있죠. 일상생활. 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영유아의 어린이집의 어떤 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는 부모님이 어린이집에 와서 물론 우리가 퀴즈 노트라든가 알림장이라든가 가정통신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접해 보긴 하지만 내 아이 한 아이에 대한 그런 어떤 생활을 들여볼 수 있는 사진 자료 또는 놀이 결과물, 우리가 그림, 언어 자료, 이런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유아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우리가 개별 발달 또는 뭐 영역별 발달 또 표준 보육 영역별 이런 발달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우리가 부모 상담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관찰 일지 쓰시죠. 예, 관찰 일지 쓰시고 그리고 관찰 일지를 우리가 뭐 놀이나 일상생활이나 활동이라든가 이런 모든 그 관찰된 내용을 가지고 총평을 쓰게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아이들의 발달 보고서를 쓰셔도 됩니다. 또 부모들이 주도한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네, 1학기를 마무리하면서 부모님들이 주로 할 수 있는 어떤 질문, 또 예측되는 어떤 상황,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기록물도 우리 선생님들이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또는 우리가 사전 조사에서 우리 부모 우리가 질문하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생님이 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반대로 선생님이 부모와 의논하고 싶은 내용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부모님이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내용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부모하고 의논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준비를 해서 이야기 상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 자료 준비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상담 일지, 그래서 어린이집의 관찰 일지 평가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발달 보고서라고 또 따로 있기도 하죠. 또는 그대로 이거대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입학 원서, 가정환경조사서, 관련 자료, 알림장, 퀴즈 노트도 분석하고요. 그다음에 영유아 발달 보고서, 관찰 일지, 총평 뭐 이런 거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담 일지를 좀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는 뭐 발달 보고서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아이가 활동했던 그런 근거 자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과물, 우리가 포트폴리오, 네, 자료집, 네,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우리가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주로 이제 선생님하고 상담을 할 때 영유아기의 부모와 유아기의 부모들이 좀 상담 내용이 다릅니다. 근데 어떤 것들이 궁금해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영유아의 주요 발달 과업은 이 부모와 신뢰감이라든가 애착 형성이 우리가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리고 신체 발달이 아주 급속히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운동 발달의 기초가 되는 형성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영아기 때는 어휘가 많이 확충이 됩니다. 그리고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기초가 형성이 되는 시기죠. 그래서 우리가 듣기, 그다음에 말하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영아기에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경청하는 거 우리가 영아기 때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우리가 주변의 사물과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라든가 탐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 시기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어떤 관계 형성을 통해서 아이가 자아 존중감을 우리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아기 때 부모님들은 규칙적으로 우리 아이가 식사하고 잠을 자는지, 또 분리불안은 없었는지, 또 선생님하고 관계는 어떤지, 선생님하고 눈 맞춤을 잘 하는지, 또 발달이 지체되어 있지는 않는지, 혹시 또 부모와의 애착 정도는 어떤지, 또래에게 관심을 보이는지, 우리 아이가 또 자기 요구를 언어로 표현하는지, 또 주변 환경에 아이가 호기심을 갖는지, 놀잇감을 가지고 놀 때 적극적으로 탐색하는지, 또 우리 아이는 어떤 놀이를 즐겨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상담 내용으로 다뤄주면 됩니다. 또 유아기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유아기의 우리 상담 내용은 유아가 놀이라든가 또는 집단 활동에 집중하는지, 또래와 놀이하는지,
한 명과 놀이하는지 또는 여러 명과 놀이하는지 아니면 혼자 노는지 또 친한 친구가 누구인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로 표현하는지 아니면 행동으로 표현하는지 또래 유아의 발달보다 빠른지 또는 조금 지체되어 있지 않는지 또 문제 행동은 없는지 또 학습 태도라든가 주의 집중력 정도는 어떤지 만약에 우리 아이가 내년에 학교를 간다라면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또 듣기, 이야기하기, 또 읽기, 쓰기 능력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수학적 이해 정도는 어떤지 뭐 많다 뭐 작다, 크다, 뭐 이런 어떤 수 이전의 개념 학습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지, 보존 개념은 뭐 형성되어 있는지 이런 정도겠죠. 또 우리 아이 기억력은 어떤지, 또 놀이를 골고루 하는지, 아니면 한 가지 놀이만 하는지, 친구들의 관계는 어떤지, 혹시 우리 아이가 다른 친구를 때리지는 않는지, 또는 반대로 맞지는 않는지, 뭐 이런 그 내용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상담을 하기 전에 우리가 관찰일지라든가 또는 우리가 발달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상담 내용을 조금 선생님이 좀 생각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 상담을 위해서 우리가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는 부모에게 대한 존중을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선생님으로부터 기대를 한다고 그랬어요. 존중받기를 기대한다라고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인사를 해야 되고 편안함을 느끼게 하고 그다음에 예의 바른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또 우리가 밝은 표정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인사하고 또 상담이 끝날 때까지 이런 표정을 좀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과 상담을 할 때는 프라이버시 보호해야 됩니다. 영의 발달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영유아 이름이 거론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특히나 다른 아이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절대로 언급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 지금 균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균이에 대한 이야기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아이와 비교해서 뭐 하늘이는 어떻더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우리가 중요한 거는 경청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말하기보다는 부모의 말을 많이 들어줘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2학기 때는 전반적인 아이의 어린이집 생활을 부모에게 들려줘야 되지만 그 이외에는 부모가 많이 말하기를 우리 선생님들이 경청하는 그런 자세를 취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상담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영아에 대한 또 유아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우리가 구체적인 일화를 통해서 들려주면 우리가 부모님들이 생각을 할 때는 신뢰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또 믿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우리 부모님들이 상담을 할 때는 우리 선생님들이 단어 사용을 정말 신중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제가 전문가적으로 상담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언어 표현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우리 균이는 굉장히 산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균이는 호기심이 많고 활동적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또 균이는 고집이 셉니다. 고집이 센 아이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균이는 자신의 의지를 아주 강하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부모님하고 단어를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우리가 전문가적인 언어 표현으로 상담을 해줘야 됩니다. 잘못 듣고 부모님 굉장히 실망하고 낙담하고 이렇게 해서 집에 돌아가서 막 고민하는 갈등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고 급기야는 그 다음날 원장님한테 전화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우리 특히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 언어 사용을 잘 해줘야 된다. 단어 사용을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상담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자,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진심으로 듣고 있고 부모와 내가 동반자적인 관계, 협력적인 관계를 느끼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도록 격려해주고 또 영유아의 장점을 먼저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잘하는 점, 강점을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이 행동 중에서 우리가 발달적 측면에서 개선해야 될 점이나 또는 앞으로 좀 더 지원해야 될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것들을 객관적인 그런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상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부모에게 "아 집에서 어머님 아이한테 이렇게 대하죠."라고 충고를 하는 그런 언어는 우리가 피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우리가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무조건 "아 괜찮아요. 이럴 땐 다 그렇습니다."라고 무조건 안심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행동을 하는데 계속 이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 이 시기에는 누구나가 뭐 그런 행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조금 지나면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안심시키는 거는 안 되는 거고요. 정말 이러는 거는 행동 변화를 해야 되겠다. 네, 이럴 때는 행동 변화를 시켜줘야 되죠. 또 우리 선생님들이 상담하다 보면 이 아이가 정말로 이렇게 예를 들면 발달 장애가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볼 때 1 년을 지켜봤을 때 발달 장애가 있는데 부모는 그걸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는 선생님이 아닌 우리 선생님이 특수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장애통합 어린이집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특별 기관에서 이 교육적 서비스를 이 아이에게 해 줘야 되는데 부모님이 인정을 안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말 정확하게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부모에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되고, 또 관련 교육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네, 상담을 우리가 마무리할 때는 부모님이 바라는 거, 강조하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남은 이 학기, 지금 2학기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남은 학기에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또 더 지원하겠다 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또 내년도 이 아이가 재원을 하거나 또는 우리가 연령 진급을 할 때 우리가 내년도에도 꼭 이렇게 관심 있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라는 것을 부모님한테 꼭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담이 우리가 진행이 되어지면 되고요. 그래서 2학기 상담 일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담 일지도 우리가 양식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을 해서 우리가 기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하나의 샘플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어린이집 표준보육 과정에 있는 영역별로 이렇게 선생님이 그동안 1년 동안의 일을 이렇게 쫙 발달에 대한 어떤 결과 보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게 부모님과 이제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환경 구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집 현관에 또는 반에 우리가 선생님들은 좌석 준비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각보다는 반원이나 원형, 왜냐면 둥글둥글하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부모님이 우리가 문을, 출입문을 등지고 앉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예의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어떤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상담을 하기 위한 노트펜, 그다음에 상담을 하기 위한 테이블, 네, 이런 것들 준비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테이블에는 우리가 그냥 책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테이블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깔아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화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필요하겠고요. 따뜻하고 우리가 편안한 분위기가 될 수 있는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상담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나를 맞이할 준비를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차, 뭐 다과 이런 것들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상담을 하면서 엄마가 막 또 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너무 속상해서 또는 자기가 공감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우는 분도 계세요. 이럴 때는 이렇게 티슈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각종 상담 자료 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가능한 아주 작은 우리가 클래식 음악 이런 것들을 틀어 놓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부모님들을 상담하기 위해서 준비한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선생님의 전문성과 또 역량을 확인시켜하고 싶은 그 부모님의 마음을 읽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이런 근거 자료도 제시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맞이하고 상담을 하기 위한 환경을 준비했구나라는 거를 우리 부모님이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테이블을
테이블보를 깔지 않았을 때와 테이블을 깔았을 때 느낌이 다르죠. 네, 우리 아래 사진을 보시면 금방 예, 우리 선생님들이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환경을 준비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담이 다 끝나면 상담을 한 평가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 평가 이런 기록을 우리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2 학기 예, 상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2 학기 상담, 네, 우리 선생님들이 1 학기 상담을 했기 때문에 아마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어린이집 측면에서는 2 학기 상담을 통해서 이 아이가 연령 진급을 할 것인가, 또 이 어린이집에 계속 재혼을 할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결정되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준비 잘 하시고 2 학기 상담 무리 없이 네, 마무리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